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진행을 맡게 된 김현선입니다. 오늘 토론은 제주 MBC와 제주 신보, 제주 CBS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제주 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된 순서대로 교육감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문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후보들이 그리고 있는 제주 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 후보 김광수입니다. 제주 교육은 미래로 나가는 길목에서 소통과 변화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균형 잡힌 소통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육감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인재라고 합니다. 이 인재를 훌륭하게 키우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육자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걸어온 교육자의 길을 좀 더 큰 사랑과 봉사 그리고 믿음으로써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 차례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번 출마할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제주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의 예방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중도 탈락이라든지 이러한 가장 약한 곳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읍면지역 고등학교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지표가 선순환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행복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진학도 잘하는, 즉 행복하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출마하면서 이렇게 내린 씨앗이 다시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큰 숲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정해진 주제에 대해 각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상호 간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후보자가 정해진 주제에 맞춰 정책 발표를 합니다. 후보의 정책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정책 발표가 끝나고 나면 후보자 간 1대1 자유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 토론에선 후보당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주제에 맞게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이므로 주제를 벗어난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입제도 개편안인 연합고사 폐지, 내신 100% 선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께서 고입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김광수 후보입니다. 고입 내신 100%로 진학을 연합고사를 대신한다는 공약이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도내 곳곳을 다니면서 학부모들이랑 도민들의 어떤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내신 60% 반영이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이 모두 연합고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즉 아이들에게 시험 부담,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전제로 발표한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주고 또는 어떤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수행평가라든지 과정평가 등등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부모 평가될 위험마저 있고 지나친 아이들의 경쟁 속에서 아이들 간의 어떤 지나친 경쟁의 문제가 곧 출제와 학교의 시험 관리, 특히 거기다가 남녀 공학에 있어서 여학생들의 어떤 그 불리한 점, 그리고 지방과 도시와의 평가 문항의 차이, 더더욱 과정평가에서는 아직 결정조차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지라는 어떤 궁금증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100% 내신제와 과거처럼 5대5 연합고사를 치르는 모든 것을 오픈한 상태에서 열려있는 상태에 의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네, 김광수 후보의 정책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김광수 후보의 정책에 대해 두 후보의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이성문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고입 제도 개선 이렇게 작게 보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합고사를 보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만 연합고사를 폐지했는가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주도, 저 공약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제주도에서 연합고사를 유일하게 치는 건 만약 치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시 상황과 타 시도의 입시 상황, 즉 연합고사를 쳐야 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연합과 같은 체제를 간다는 이야기는 객관식 문제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문제를 풀게 만드는, 즉 연합이 과거에 있었을 때 아이들은 매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문제만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을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문제풀이 기교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도 없어지는 거고요. 제주도에서도 없어지고 내신만으로 되는데 그 과정에 수업의 변화라든지 평가의 변화라든지 이거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토요일에 대해서 논의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2000년에 시작해서 한 3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실패했던 정책입니다. 타시도와 비교를 하고 계신데 타시도와 제주도는 우선 고입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 상고를 목포고등학교로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저는 부산 상고가 부산고등학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포와 부산에서 연합고사로 일반고의 학급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연합고사의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시험을 칠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데 제주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연합고사를 계속 치고 고입에 대한 고민은 열심히 했지만 사실 어떤 체제를 개편해서 학급수를 늘려가지고 아이들이 경쟁에서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끔 해가지고 희망하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한 고민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선가 학급수를 올리든 학교를 변화시키든 어디선가 커트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기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고입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즉 30개 모든 고등학교가 선택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성적순에서 밀려서 가는 이런 흐름을 만든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진 흐름들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제주시의 경쟁률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 어떤 선호도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그 어떤 그 환경을 바꿔놓고 내신 100%로 가자는 거지요.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연합고사 학급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린다든지 한 다음에 내신 100%로 가는 게 맞다. 그때까지는 연합고사가 존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후보 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주제로 이성문 후보께서 고입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는 지난번 출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합고사가 반드시 해결이 된다. 고입제도를 개선하면서 고교체제가 개편이 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끊임없이 객관식 문제, 연합의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풀이 기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고 그 커트라인에 따라서 결국은 성적 순위에서 학교가 이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입제도 개선에 우선해가지고 고교 체제 개편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 금고 지정될 때, 즉 교육청 금고를 지정될 때 농협 같은 경우 혹은 제주은행이나 고졸 취업자를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숫자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가지고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진학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비하면 커트라인이 한 55% 전후, 50% 전후였던 것들이 점차 내려가서 한 커트라인이 57, 58, 59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교체제 개편이 완성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즉 이전에 성적순으로 갔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를 보면서 선택하면서 학교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 연합 합격했던 애들이 읍면지로 가기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문 후보의 정책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성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두 후보의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김광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57%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57에서 뭐 예,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57 뭐 좋습니다. 전제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 제도는 내신 100% 제도는 57%딱 칼로 무자르듯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얘기는 연합고사를 5대5로 포함한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얘기는 57%라면 67, 70%까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박탈하느냐 돌려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선택형 고사 문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민을 하면서 연합고사를 과거처럼 따로 출제해서 치를 것이냐에 고민해서 저는 3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연합고사로 대처하는 마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만 공동 출제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걱정하는 부분이 좀 덜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가 되었을 때 또 예. 80% 내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고교체제 개편이 같이 맞물려 가야죠. 즉 퍼센테이지를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개 고등학교가 선택한 학교로 만들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김광수 후보께서 이야기하는데 70% 낮추면은 마치 해결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금 더 많이 가냐 덜 가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학교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교실에서 50% 이상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15% 전후가 될 때 저는 고교체제 개편이 완성이 돼가면 65% 67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지금과 같이 강고한 연합에 대해 있는 학교에 대한 개념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교체제 개편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교마다 특징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학교들이 설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특히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입시 성적이 좋아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대부분 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 이건 과거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뭐 제가 대답해도 되죠? 네. 70%가 되면 다시 80%가 넘어간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결국 80%까지 수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즉 그리고 도민 모두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지금 서울처럼 되면 그때는 내신 100%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신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같은 거의 연합고사보다 더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건 식구 모두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고사. 이거는 저는 오히려 연합고사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연합고사가 싫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 90%까지 충분하게 요구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거죠? 네, 김 후보님은 시간을 다 쓰셨고 이성문 후보님은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게 맹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균형과 관련된 고민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서 아까 90, 100 이렇게 가는다는데 그러면 직업교육에 대한 것에 이야기가 돼야 될 거고요.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요구에 따라서 반응만 하는 것으로서는 저는 교육감이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방향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디선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전시키는 것인데 어느 한쪽의 경향성만 발언 갖고 시간 다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국제공통대학 입학자격시험이라고 하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김광수 후보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IB 교육과정 얘기가 왜 나온지 저는 우선 궁금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좋은 교육과정을 두고 왜 이 교육과정에 목매여 있는지 제주형 교육과정,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교육특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상상도 안 해본 바탕에서 갑자기 외국 교육과정, 그것도 영어권에서 쓰는 이 교육과정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에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이거는 교육과정의 어떤 외국 기관의 종속 그리고 지도, 감독, 심지어는 로열티 거기다가 평가도 무슨 외부 평가 우리와는 도저히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 아무리 오픈된 생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문 후보 발언해 주시죠.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수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는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입 변화 같은 경우도 대입에서 수능이 30% 전후가 되는 이 여러 가지 과정에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답변을 요구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제교육 심포지움에서 제주도에서 할 때 미래와 4차 산업혁명과 평가의 관계를 다뤘고요. 두 번째 심포지움에서는 평가와 관련해서 피사, 팀스, IB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객관식 지식만을 묻는 평가로는 불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뢰받는 방식은 어떨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학점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이렇게 되는데 IB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IB DP라 그래서 디플로마 프로그램, 즉 IB 프로그램을 우리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도입해서 신뢰도를 높이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공약검증 토론입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 각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고 상호 간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가 정해진 주제에 맞춰 정책 발표를 하고요. 후보의 정책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정책 발표가 끝나고 나면 후보자 간 1대1 자유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유토론에선 후보당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질문 답변을 이어갈 수 있고요. 자, 주제 드리겠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즉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문 후보의 국제학교 과실송금에 대한 정책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초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거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도의 시대적 교육 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국가적 과제는 초저 출산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국제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 약 한 650여 명이 제주도민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별도로 다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게 현재 제주도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저는 제주 교육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육 과정들, 그러한 훌륭한 좋은 교육 내용들을 공교육에 어떻게 원형하고 흡수하면서 제주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과제와 더불어 가지고 저는 논의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실을 송금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과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그 땅들이 결국 지역 주민과 공공재단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과실 송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과실 공유를 논의해야 되고 그 과실이 공유 속에서 제주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그 과실이 공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실 송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과실 송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과실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과실 공유를 통해서 제주교육이 질적으로 국제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모든 노력들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성문 후보의 정책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성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두 후보의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김광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에다가 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기 싫죠. 후보께서는 뭐 반대를 했으니까 반대를 했다가 지금 와서 또 잘 되면 또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훌륭한 교육과정, 뭐 제주 국제화 등등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애초에 약속이 과실 송금을 하게 됐습니까? 안 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애초에 과실 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과실에 대한 공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과실 송금 즉 이익이 나오면 일정 부분 가져가도 좋다는 전제로 약속을 해서 학교를 수용해 놓고 이제 와서는 마음이 달라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과실 송금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법이 어디 과실 송금하게 법이 돼 있습니까? 아니고 아니, 약속이 그렇게 우리가 됐다는 이야기할 얘기죠. 때는 법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과실 송금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약속을 누가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과 법령 얘기했습니까? 법령 이야기 제가 국제학교를 제가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왜 법령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과실 송금 허용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실 송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 허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과실 송금을 40%로 정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통과가 안 됐었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논의 과정입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교육감으로서 행정의 권한을 가진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는. 과실 송금 허용 여부는 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지난번에 그 40% 과실 송금이 개정이 들어갔다가 예.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교육청의 지금은 입장에서 반대를 냈습니다. 그렇죠. 반대를 하셨잖아요. 저는 조건부로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왜 찬성을 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외국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뭐 재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런데 제주에까지 와서 학교를 세우고 경영을 하는데 왜 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 신인도 문제가 있고 또 제주도에 앞으로 학교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도 뭐 국제 수준이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국제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3개지요. 그 재단이 어디죠? 뭐 여러 가지요. 블랙스몰 아시아. 그리고 그걸 통과하는 런던. 재단이 어디입니까? 그걸 담당하는 재단은 JGC 밑에 있는 예. 다른 회사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요? 그 해외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국제학교에 뭐 불행소문이나 이런 데들은 로얄티가 일정 부분 지급되는 거고요. 과실 송금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과실이 과실송금 누구한테 가겠어요? 가기는 어디에 가겠습니까?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회사입니까? 그 운영하는 회사겠죠. 운영회사가 어디입니까? 김 아까 후보님은 말씀했잖아요.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디요? 네. 자, JDC 산하에서 만든 재단에서 세계의 국제학교를 관할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이 과실이 누구한테 갑니까? JDC 산하 재단은 제인슨가요? 해울에서 맹치받겠을 텐데 이 재단으로 가는 돈입니다. 이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김광수 후보는 국제법원은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뭐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공기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실에 대해서 JDC에 최종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과실 이제는 우리가 공유할 때가 되었다. 왜 과실 송금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당연히 JDC 산하의 공공기관에 지금 제인슨가요? 해울 요 재단에서 과실이 된다면 그거 공유해야죠. 왜 네. 그렇게 갑니까? 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같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수 후보의 국제학교 과실 송금에 대한 정책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2분입니다. 김광수 후보님, 네, 정책 발표 과실 송금에 대한 정책 발표를 2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그만뒀는데 저는 우선 교육과정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학교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 그리고 IB 문제, 고의 문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IB 교육 지금 2분은 김광수 제가 후보에게만 쓰는 주어진 제가 시간입니다. 쓰는 얘기입니다. 네, 정책 발표를 제가 쓰는 해주십시오.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왜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주도 교육 특례, 이 특례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들어와 있는 국제학교에서 그 힌트를 얻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제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즉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우리라고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교육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이거를. 특례의 초중등교육법의 각 조항에 대한 특례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해서 딱 하나, 교장 공부만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얼마든지 훌륭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실 송금 문제는 왜 그럼 저는 그거 그렇게 주고 싶어서 주겠어요. 이게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약속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애초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 주장하겠어요?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걸 요구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수 후보의 정책 발표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김광수 후보의 정책에 대해 두 후보의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이고요. 이성문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명확히 팩트 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외국 기관에 지금 현재 있는 과실 예를 들어서 불행성으로 해서 이익이 보고 있다면 이 이익을 외국 기관에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외국 기관이라는 어디에 돈을 주는 겁니까? 과실 송금을? 일단 과실 송금 결정은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죠. 일단. 운영회사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니,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름이 아마 바뀐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JDC 산하에 있는 해울입니까? 해울 지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명칭 바뀌었습니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해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울. 과거 이름이지만. 예.
해울로 일단 하죠. 예, 예.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해울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세 개의 국제학교에서 과실 송금이 생긴다면 해울에 과실을 송금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해울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해울에 과실 송금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과실 공유를 해울에서 이야기하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학교를 계속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과실 송금을 논의하는 거라면 이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과실 송금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딱 두 개입니다. 해울하고 그다음에 YBM 쪽에 갖고 있는 국제학교.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과실 송금 이야기할 게 아니죠. 과실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하죠. 왜? 적어도 JDC 산하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공자산을 써서 국가적인 투자를 받아서 공적으로 투자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과실 송금을 JDC한테 그때 다 주게 됐습니까? 이거 관해서는 과실 공유를 해야죠.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그냥 외국에다가 돈을 줘버리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단계가 있겠죠. 그거는 단계가 있는데 아까 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국제 그 영어교육 시내에 앞으로 유치해야 될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학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평가 방식이라든지 어떤 외국 대학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얻어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약속, 저는 약속이라고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그 내용을 아는데 저는 이걸 쉽게 아주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뭐 충분한 금액이 안 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 찬성하면서 조금을 찬성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비율 문제는 도민과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그게 뭐 몇 번 이거까지는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논의를 하되 단 10%가 되든 얼마가 되든 또는 뭐 30%가 되든 지난번에 40%가 아마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든 도민과 다시 논의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 회사가 뭐 해울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그건 둘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과실 공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유 문제는 그때 뭐 다시 그 회사에서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저의 과실 송금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네, 이제 후보님 시간 다 쓰셨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마치 사실이죠, 뭐. 외국에서 온 학교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공기관은 별도로 치고요. 그렇다면 YBM과 관련해서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익이 되면 투자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들의 토론이 뜨거워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열기를 식히고 긴장을 풀기 위해 OX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3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간단한 질문을 듣고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듣고 제가 OX판을 들어달라고 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동시에 같이 들어주십니다. 동시에. 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다. OX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부터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좀 들을까요? 얼만큼 인기가 많았는지. 네. 별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름 모자였습니다. 구름 모자요. 예. 네. 어떤 학교에서 근무할 때인데 아이들이 저의 별명을 구름 모자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이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뭐 싫지는 않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네. 이성문 후보. 예. 길동이 선생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친근하게 길동이 선생, 길동이 쌤, 길동이 쌤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별명을 불러주면서 다가왔던 애들이 생각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학생에게 벌을 주고 후회한 적이 있다. OX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O 드셨네요. 이번엔 이성문 후보부터 들어볼까요? 네.
교직 경력에 따라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직되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때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과거에 그 방식대로 다뤘다가 해직이 되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밖에 못했는가라는 것들 가져서 늘 부끄러운 선생이었고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덜 부끄럽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김광수 후보. 예. ROTC로 제대하자마자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군복 입은 채로 출근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참 받은 교육대로 아이들을 혼낼 때도 있었고 벌을 줬을 때도 있었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라 그럽니까? 매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은 지금 과연 지금도 그럴까? 네. 이게 바로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직을 이렇게 한 37년, 제가 의원 생활까지 40년이 넘는데 네, 쭉 간단히 오다 정리해 보니까 주시죠. 예, 초창에 처음 한 10년은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년은 또 상당히 또 그 후회하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네, 정리해 마지막 주십시오. 10년은 반성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출마에 반대한 가족이 있다. O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시네요. 네, 김광수 후보부터 들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까? 다들 응원하신 겁니까? 예. 네. 참 신기하게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좀 특이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과정이 한 석 달 있었습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로 어떤 그 도전자 결정이 되면서 단일화 결정이 되면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성문 후보. 학교가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제 가족들이 교직에 있어서 확실히 알고 있고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안 한다면 과거의 문화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토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토론 시간은 6분입니다.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부터 6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분간 제가 주도를 가는 네, 겁니까? 어떤 예, 주제든 가능합니다. 연속 5년 동안 청렴도 1등급이라는 그 SNS라든지 메시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께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예. 그런데 12년과 13년은 이 교육감 제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3년은 저희가 했던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의미겠죠. 예.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볼 때는 2017년은 빠졌어요. 예. 그 전까지 이야기. 2017년에는 2등급. 여기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1등급이라는 것은 1에서 몇 등까지죠? 6등입니까? 그렇죠? 일렬로는. 이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 2등급이 2등이고 1등급이 1, 이게 아니라는 걸 미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017년에는 2등급으로 추락합니다. 그것도 광고를 하시죠. 못 하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유지 못했던 것,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인정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예. 2018년에 와서는 맨 처음 뜨고 있는 게 그 일감 몰아주기예요. 친인척. 그거 맞아 당당하게 감사위원회 의뢰를 하더니 결과가 뭐 관계 없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관계 있다고 없습니다.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받았잖아요. 예. 주의 받았죠. 예. 주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그 일의 행정과 관련해서 그거는 도민들이 판단할 주의죠. 겁니다. 예. 물론 도민들이 판단하겠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교육감을 사퇴해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 해서 저희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른 입찰, 다른 수의계약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큰 오점을 남겼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이게 뭘까 과연 실체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 그 담당 이분들 뭐 질책했다는 말이 있는데 표로는 그분들도 다 또 좋은 자리로 인사발령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좀 객관적 사실 가져서 다 이야기했으면 당연하죠. 좋겠는데. 지금 뭐 사실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의원이니까 내놓을 뭐 수도 그렇게 있고, 그렇죠. 그 해석이 자료가 차이겠죠. 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만이겠습니까? 2018년도에 와서는 또 다른 얘기도 또 참 많거든요. 예.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 그 뭐 얘기입니까? 어떤 유치원에서입니까? 어떤 그런 문제, 뭐요? 횡령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건 행정 직원의 문제. 예, 그렇죠. 그다음 또 뭔가 또 고발돼 있는 것도 있죠. 뭐가 고발? 입찰입니까? 예, 입찰 IT. 관련. 예. 고발돼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뭐 사망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죠. 예. 2018년도에는 몇 등급 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기 외면 아닙니까 지금 지난 넉 달 사이에 일어난 그 얘기 확 불거진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4년 임기 중에 2014, 2015, 2016 잘 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위원장이 했거든요. 근데 2017 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거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대체 그 조직의 일정 부분 그 와야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한 번쯤 다 과정들이 드러난다면 아니면 뭐 다시 그 한번 또 햇볕에 뭐라 그럽니까? 올려놓고 그 교육감 권한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뭐가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결국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청렴도 1등급이었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광고하는 이유가. 근데 도민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난 청렴도는 다른 직종하고 달리 우리 교직에서는 저는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생명마토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행정 역시 가르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 제가 우리 이 후보를 볼 때 설마 이 후보가 그랬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그 예를 들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충성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잘 보이고 싶다든지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심지어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 4년 동안 유일하게 잡힌 게 지금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기회에 잠깐 또 한번 어떻게 뭐 사과 내지는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아까 후보님께서 말한 것처럼 도민이 판단할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 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 자신이나 주변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저 자신을 관리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할 말은 결코 안 하시는구만요. 아니, 당연히 도민들이 요구하면 사과해야죠. 사과. 그렇죠. 예. 감사위원회 결과는 도민이 요구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의 차례입니다. 6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역시 저 자신을 엄격히 누구보다 관리해왔고 누구한테든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검증하라면 검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 자신을 엄격히 관리하겠고 주변도 관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그 성관위에 김광수 후보님. 후보님. 죄송합니다.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육감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정지휘만 받다가 이렇게 앉아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성관위에 전과 기록이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 선거 때 정보통신법 위반이죠. 정치통신법 저는 위반.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에 또- 대한 응징에 예. 벌금을 냈고,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도 같이 맞물렸죠. 그거는 뭐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후보님도 아들이 했나요? 예, 제 가족의 아들이 SNS,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조금 팩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 아들은 예. 제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링킹시켜서 예. 선거법 위반인데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마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해 부족이었는데 일단은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됐던 것은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거에 송구스럽고요. 정보통신법 위반인데 자기가 있었던 제가 근무했던 근무했던 학교죠. 학교입니다. 예, 예, 학교입니다. 그렇죠. 뭐 어렵게 표현할 거 예,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근무했던 학교입니다. 예. 보통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4년 교장을 했죠. 제가 알고 있기엔 보통 3년을 근무하는데 어떻게 초빙 3년 교장으로 근무- 갔었죠. 그때 초빙하는 과정의 절차를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당시에 1차, 2차, 3차가 있었죠. 그 주관하는 고등학교니까는 도교육청에서 하죠. 아니죠. 처음에는 학교에서 했죠. 예, 그리고 예, 최종적으로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 초빙을 지정할 경우들은 학교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아마 그랬을 예, 그렇게 겁니다. 되죠. 그거는, 예. 그랬을 겁니다. 담당이었죠. 제가 인사 담당 장학관이었죠. 예, 인사 담당 장학관이죠. 근데 학교 지정을 인사 담당 인사관에서 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서 중우 장학관이었고 예, 예. 그 학교에 가서 4년 일고의 모 학교 4년 근무하는 경우들은 예외적인데 4년을 근무하셨고요. 초빙 기간이 4년이었죠. 4년이었으니까는 예, 예. 지금이야 다른 게 없다니까요. 지금은 그때 우리가 셀프 공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셀프 추천이라 그러는데 그 과정에 실질적인 실무 담당 팀장이었다는데 의구심이 있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교장으로 갖다 놨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안 정보를 가져서 지금 정보통신법 위반을 받으신 거죠. 내가 근무했던 공공기관의 자료들을 가져서 내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사육 사익. 선거를 위해서 예, 썼죠. 선거를 위해서 썼죠. 뭐 쉽게 표현하세요. 선거를 위해서 썼죠. 선거라는 것은 자기 이익, 본인의 선거에 당선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도 되고요. 선거 그렇죠.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후보께서는 잠깐만요. 본인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학교의 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거죠. 즉 무단 가택 침입과 유사한 경우죠. 망에 그것도 공공행정망에 들어간 것이니까 즉 스스로 초빙교장에 응모를 해서 그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그리고 얻은 정보를 내가 선거에 당선돼야 되겠다는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이죠. 예. 아주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학부모들 전화번호를 좀 썼다는 겁니다. 좀 쓴 게 쉽게 말하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수반이 장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김광수 후보의 개인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는 무단 침입도 가능하고 정보를 이용도 가능하고 오히려 이게 더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교사로서 같이 흔쾌히 다닐라 과정에 문제가 됐던 건 아닌가요? 우리 모두 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뭐 해명까지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비밀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조사되고 재판되고 벌금 내고 됐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도민들에게 제시가 됩니다. 도민들에게 판단하겠죠. 걱정 안 하셔도 제시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뭐 보니까 이게 선거 관련해서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자기가
근무했던 학교, 그 근무한 학교도 초빙교장제의 담당 인사장학관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자기 개인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활용했다, 썼다. 그 결과가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토론을 멈추고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노사 갈등 문제 또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답변 순서는 이성문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도 교육청의 인적 구성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원 중심으로 한 교총과 그다음 평교사를 중심으로 한 정교조, 그리고 행정직, 지방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을 중심으로 한 공무직 노조, 이렇게 네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직 노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됐던 게 교사 대체 직종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정규직화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도 저 임기 동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대체 직종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담당하고 부딪히는 곳은 좀 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즉 교사 전체의 논의와 지금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적어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비정규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광수 후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 후보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었습니다. 조인교주 제주 지부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직도 됐었고 그 어떤 그 슬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실망했거든요. 뭐 영정강 문제라든지 공무직 문제라든지 저는 화끈하게 해결할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진영에 무슨 지침 같은 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이 입장을 말씀해 제가 주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합니까? 똑같이 받아야죠. 기본 생각입니다. 이거는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후보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한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부터 5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IB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아까 국제학교에서 국제교육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브랭슨 몰아시아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전부 IB 과정을 IB 프로그램 도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왜 IB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도 교육청이 특히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의 제주도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주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에도. 잠깐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IB라는 프로그램의 틀만 있습니다. 즉 우리 교육과정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과를 통합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어디인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공통 주제로 가는 거고요. 중학교 과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 가면 DP 과정이라 그래서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고교 학점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그려진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DP 과정을 학점 과정으로 그대로 우리 교육 과정을 쓰면 됩니다. 언어 영역 우리 국어 쓰면 되고요. 외국어 영역 영어 쓰면 되고요. 사회탐구 영역 그 학점제로 학과 선택하면 되고요. 과학탐구 연구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IB 가장 큰 장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평가 방식이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즉 객관식 평가 방식이 아니라 주관식 논술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과거 시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명종 때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채점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지난 5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나라에서 1,500개 이상의 명문 대학들이 이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대입에서도 수능 정시 확대 여부도 결국은 수시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를 받은 그 힘을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배우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교육감협의회에서 KBO, 즉 코리아 바칼로레아 오피스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 그리고 그 과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울 건 배워서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른 교육과정에 와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나 정신세계가 빼앗기는 것처럼 이런 거 하고는 이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비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 보시면 어떤가.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정말 혼자 번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느 학자님 얘기하는 걸 그냥 옮겨 놓으시는구만요. 보니까. 근데 대중화 안 돼 있어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찬성할 뻔했습니다. IB 교육 과정에서 IB 프로그램입니다. IB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라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라면 커리큘럼을 그것도 가져온 이제 거죠. 그것도 이 후보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저는 교육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것도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평가 부분만 거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비슷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살펴보겠다. 이 IB 어떤 그 교육과정 평가 부분을 즉 잠깐만요. 가져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본 교육 과정을 그대로 해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일본어로 있습니다. 번역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 IB 과정,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그러고 있고 조만간에 IBO에서 한국어 과정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 IB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정확히 우리 교육 과정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수 후보의 차례입니다. 5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IB에 대해서. IB에 대해서 말씀을 참 그럴싸하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의 근간겁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왜 IB 뭐 프로그램이든 교육과정이든 좋습니다만은 제주도가 앞서서 번역해야 합니까 그거를?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벌써 국가 간 협약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걸 진행한다면 저는 박수 칠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왜 이래야 할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 특별부의 교육과는 특례가 있거든요. 이게. 그게 있어도 더 그거는 가능하죠. 손을 안 건드려 보고 참 이상한 데로 관심을 갖는다. 그 특례법도 제가 이건 개입해서 틀림없이 뭔가 만들었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당사자이기도 이제 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 정보통신법 위반에 관한 얘기 저도 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그걸 활용할 때 요금만 내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정보통신법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솔직히 몰라서 밟은 지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심상 그거를 악용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더 제가 반성하는 부분은 우리 선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습니까 이게. 공개된 번호 선거에 사용하고 폐기하거나 다른 데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걸 믿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정말 본의 아니게 내가 근무했던 학교에 누를 끼치고 그리고 제가 마치 범법자처럼 돼서 100만 원 벌금을 내고 뭐 앞으로 이제 뭐 투표 과정에서 그 가정통신으로 되는 이런데 이게 소개가 됩니다. 이게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숨기려고 하거나 이럴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걱정했던 아까 마무리 못 지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질문 시간에 우리 이 후보가 아이비에 관해서 설명을 하듯 그 일감 몰아주기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감사위원회 결과도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거를. 믿으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뭔가 왔지 않습니까? 주의든 경고든 왔으면 그거에 합당한 조치를 했어야죠. 그걸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조치가 이미 취해졌고요.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이미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주의 조치를 직원들한테 전달했고요. 그 말로 주의해라 이겁니까? 되고요. 주의해라. 지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그게.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필요하면 징계라도 나가야죠. 정 자신이 그 있다면.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것이 도덕성, 그것이 청년도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제주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아니 잠깐 봐요. 제주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입찰, 수의계약 이제 누가 믿겠어요? 교육감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면 친인척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글쎄, 우리도 잘 알지 어떻든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죠, 의도적으로. 제가요? 예.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니, 발언 빈도수가 가장 많았죠. 사실이 없는 거에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 빈도수는 아니요, 건 근거 가지고 일감 말씀하셔야 몰아주기라는 됩니다.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아니, 제가 일감 얘기할 몰아주기 정의를 시간이라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회 정의, 아니 감사위원회 지금 제가 발언한 시간이라니까요. 예. 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네, 주도권은 김광수 후보에게 있습니다.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일감 몰아주기 결과가 감사위원회에서 주의가 나왔으면 이거는 해당 부서 해당되는 걸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뭐 견책을 주든지 경고를 내리든지 하셔야죠.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소위 말하는 인사에서 어떤 배려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거고. 그리고 만천하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관리를 설마 교육감이 당시에 교육감이 그거 하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렇게 나갔어야 되죠. 거기다가 더 한심스러운 거는 제가 볼 때입니다. 이게 친인척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이게 얼마만한 의심이 생기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것만 물고 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확인을 확실히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사실로 확인 안 그러니까 아까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징계를 확실히 줬어야 된다 이거죠. 네. 예. 시간이 그래서 다 제가 된 드리는 관계로 얘기예요.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후보당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그 꿈과 끼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 꿈과 끼가 미래의 아이들이 직업이 되고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꿈과 끼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제주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꿈과 끼를 정말 찾아내서 더 크게, 더 알차게 키워서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후회 없는 이런 아이들로 키우고자 교육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회는 이때입니다. 저 김광수 교육감 예비 후보를 꼭 기억하셨다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에게 저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저 자신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주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선에 나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하가는 과정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 속에는 평가의 변화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평가의 변화 속에 리더십 혁신과 교육행정 지원의 혁신들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 더 공부도 잘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